이 역대 사례 이런 사례 없었거든요. 이게 실효적이었다면 이번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예방 정책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FPN 박준호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 3월 이 대선만큼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산불인데요. 지난 3월 초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 등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FPN은 이 시점에서 산불 전문가를 모시고 산불의 원인, 또 대형 화재로 확산하는 이유, 또 산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119 플러스 매거진의 산불과 관련해서 연재하고 계시는 황정석 산불방지정책 연구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울진 산불 이후로 거의 뭐 하루에 두세 건 정도 인터뷰, 그리고 기고,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 요청이 많아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3월 초, 딱 네. 오늘 촬영 일자가 4월 4일인데 네. 정확히 딱 한 달 전이죠. 강원,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 산불을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동해안 산불로 통칭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제가 2019년 고성 산불을 보고 아마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산불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산불을 보면서 이렇게 산불이 또 확산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됐거든요. 여기에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의 어떤 연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요. 앞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연료 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상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럼 결국은 문제는 뭐냐? 연료의 문제다. 연료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른 봄에도 불구하고 이제 봄 깊숙이 들어가 있는 진짜 4월 중순에나 가까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결국 이 연료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커지는 산불 앞으로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연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조금 나무들을 네. 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좀 기후 위기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해석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불이 기후변화에 의한 요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늘 이제 기후변화와 산불을 연관시키는 해외 사례와 연관시키는 것 같고요. 우리는 아마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인목 축적이 높아지면서 이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면 그 내에서 낙엽이 많아지고 죽은 가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른 연료죠. 마른 연료량이 너무 많이 누적되면서 이게 이제 날씨도 이겨낼 정도로 불씨가 화재가 강해지는 주요 요인이 돼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유독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작년하고 저작년에 비해서는 좀 가물었고요. 가물었고 이제 최근에 이른 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입산자의 실화가 많습니다. 실화가 많고 요즘 이제 산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이분들이 사실 산불을 내려고 내는 분은 없거든요. 사실상 평소에 별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들이 마른 연료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이제 산불로 전이되는 현상이 많아서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기존에 해왔던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행동들이 그냥 산불로 전이되는 현상들이 갈수록 더 이렇게 심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입산자 실화가 또 산불의 주 원인인데 이에 대비해서 산림청이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불법 소각도 뭐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고 또 입산자 대상으로 인화물질을 갖고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도 조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산불 예방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 방식을 50년 전부터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산불 예방 정책이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볼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아마 그런 이야기들에도 식상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방정책 감시 활동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드론을 띄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실효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적이었다면 이번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산불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거의 거미줄망입니다.
지상에서 감시원 23,000명이 다니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또 감시를 하게 되죠. 시스템도 과거와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 산불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더 늘어나는 것이요. 그럼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예방 정책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현장 중심적인 게 아니라 누가 관리자 중심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을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예방 정책을 현장에서 왜 그 예방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분석해서 현장에 맞는 정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리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방 정책을 잘한다고 해도요. 주민들이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것도.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떤 예방 정책도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산불을 좀 그나마 좀 예방할 수 있는 정책에는 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조금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산불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감시 인원 있잖아요. 예.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23,000명이 전국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 숫자로 보면 굉장히 촘촘히 감시 활동을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분들이 거의 뭐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분들의 활동 동선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실제 산불 감시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를 많이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23,000명이 거의 10%의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불 감시 활동하는데 이게 실제 교통사고도 그렇듯이요. 산불도 산불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네. 동서남북 중에 남섬에서 나는 것이 한 7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냥 산을 단순하게 면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동서남북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원시적인 방식, 이런 방식을 탈피하고 실제 산불 어디서 많이 발생하며 그 지역을 빈틈없이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거와 똑같이 그냥 막연하게 전체 산림을 면적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드론 같이 이런 것도요, 사실상 상시 운영 체제로 돌아야 되는데 그 상시 운영 체제로 돌지 못하거든요. 그냥 행사 위주로 보여주기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현장에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분석해서 그거를 예방 정책에 도입하는 거, 이게 가감한 어떤 핵심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해야만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초기에 발견하는 게 좀 중요한가요? 당연하죠. 우리 보통 일반 주택 시설물 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산불은 여차하는 순간에 시야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산불만큼 초기 진화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이번에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네. 이제 이은교 소방청장에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산불을 좀 감시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생각이신가요? 인공위성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한 더 비용도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인공위성을 막연하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우리 저걸 가지고 저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네. 실시간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산불 감시단이 굉장히 인력이 충분하니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방 활동을 하지 말고 저 아까 남서면 쪽에서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지역적 어떤 통계 같은 것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좀 이쪽 위주로 좀 감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다발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듯이 집중 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이게 산불은 찰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방 감시 활동을 지나가고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걸리면 그걸 20분으로 또는 10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울진 산불 현장도 분명히 감시 활동이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동선을 보면요, 그 지나가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불내면 그 산불은 10분 만에 거의 산을 그렇죠. 넘어가기 7분 때문에. 만에도 이렇게 확산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 상황을 좀 정밀하게 좀 파악하고 이렇게 좀 정책으로 도입해야만 되지, 지금 이 식으로는 제가 봐서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 산림청이 최근에 이제 동해안 산불 이후에 어떤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보면은 내화수림대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동해안 산불이 이렇게 크게 번졌던,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좀 침엽수, 그러니까 불에 잘 타는 어떤 나무들로 조금 그게 조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불에 강한 화렵수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정책
대책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 말하는 내야 수림대를 인위적으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네.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산불 발생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의 구역을 정해놓고 전반적으로 내야 수림대를 30% 내지 40%를 적용시킨다면 모르겠지만 이 산불이 발생해서 복화하는 지점에 일부분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산불 나는 것이 그쪽으로 옮겨 붙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야 수림대를 산 피해지에 전체적으로 복화하기보다는 이 내야 수림대를 도시로 침범하는 불을 막는 차단막으로 쓰는 거, 그리고 도시 내에 있는 주택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 차라리 이렇게 해서 좀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엄청난 국가적 예산을 들여서 가능하면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강원도 동해안 지역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할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제 산불이 많이 확산하는 이유 중에서 연료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산불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연료를 조금 줄여야 되잖아요. 참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인위적으로 저희가 뭐 뵐 수도 없고요.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그나마 조금 현실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안이 조금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연료를 줄인다는 것이 이미 아마 우리나라 산림 인목 축적이 거의 어느 나라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치밀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아마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그걸로 투입돼야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사실 힘들고 거기에 걸맞는 대응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소화기를 1kg짜리를 썼다면 지금 5 내지 10kg짜리를 쓸 수 있는 방법, 지나차가 한 대 필요했다면 10대를 늘리는 방법, 이걸로 해야 되지 차라리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료량을 무슨 수로 제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 산불 대응 컨트롤 타워가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도 이 현재 산불의 주무부처는 지금 산림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방청으로 일원화돼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아마 인수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컨트롤 타워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공감했을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불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고 실제 현장 가면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현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요. 물론 군부대도 동원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산불을 주관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이라든가 담당 이제 간부들은 대부분 임업직이나 행정직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은 소방이라든가 군 경찰처럼 특수직 업무를 맡아보고 이래서 리더십이라든가 지역 통솔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그래서 나온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저는 산림 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산불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저 역시 산림청에서 산불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그 개선 방안, 발전 방안을 논의해봤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를 완벽하게 구축한 24시간 365일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소방에다 업무를 이관하고 현장 지휘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한테 일임해야 될 정도의 시점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이제 산불에 대한 진화, 인력이라든지 이제 장비 확충 같은 것을 조금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소방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산림 인접 지역에 이제 비상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또 언론 보도에 좀 나온 게 산불 진화 전문차 를 이제 도입하겠다. 소방이 계속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장에서 발견 즉시 주민들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좋은 방법인데 그걸 도입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단 약간의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진화용이지 만약에 큰 불이 나서 복합 전환이 됐을 때 주택을 지킬 수 있는 용도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상 소화 장치는 초기 진화 겸 나중에 크게 확산됐을 때 여러 집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산불 전문 진화차 도입.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조금 낯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비에 너무 고가의 장비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떤 국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산불 전문 진화차 도입은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물론 어떤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반드시 시도를 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하지만 그 시도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일정 부분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황정석 소장님 모시고 이 산불 원인, 그다음에 대형 화재 확산으로 번지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